2026년은 단순히 한 해가 바뀌는 시점이 아닙니다. 이 해는 돈이 움직이는 방식 자체가 바뀌는 분기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은행을 통해, 국가의 제도를 통해 국경 안에서만 자산을 사고 팔아 왔습니다. 금, 달러, 부동산, 주식, 올, 오브, 디즈 모두 국가와 제도의 테두리 안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질서가 2026년을 전후로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금 시장을 오래 지켜본 사람이라면 압니다. 금은 언제나 체제가 흔들릴 때 먼저 반응합니다. 전쟁, 통화 불안, 신뢰 붕괴. 지금 금 가격이 강한 이유도 단순한 인플레이션 때문이 아닙니다. 시장은 이미 감지하고 있습니다. 기존 금융 시스템이 더 이상 모든 자산을 담아내지 못한다는 사실을요. 지금 세계는 눈에 잘 띄지 않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디지털 화폐를 준비하고 글로벌 자산 운용사들은 국경 없는 자산 거래를 실험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핵심에는 한 가지 공통된 흐름이 있습니다. 바로 자산의 토큰화입니다. 이는 새로운 코인을 하나 더 만드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금, 주식, 부동산처럼 이미 존재하던 실물 금융 자산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유통시키는 구조적 변화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이 변화가 비트코인 중심의 서사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다음 사이클의 주인공은 비트코인인가를 묻습니다. 그러나 제도와 자본의 방향은 조금 다릅니다. 그 중심에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이를 실제로 작동시키는 플랫폼 레이어가 있습니다. 이 구조가 완성될 경우 자산은 더 이상 보유의 개념이 아니라 항상 거래 가능한 유동적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금 투자자 입장에서 이 변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토큰화는 금의 역할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준 자산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부각시키기 때문입니다. 종이 자산과 디지털 자산이 범람하는 환경에서 신뢰의 기준이 되는 자산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역사적으로 그 자리를 차지해 온 것이 바로 금이었습니다. 2026년을 앞둔 지금 우리는 단순히 어떤 코인이 오를까를 고민할 단계에 있지 않습니다. 돈이 어떻게 생성되고 어떻게 이동하며 어떻게 가치가 증명되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어떤 자산을 들고 있어도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점에서 토큰화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금융 시스템은 겉보기에는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은행은 여전히 작동하고 주식시장은 매일 열리며 국채는 여전히 무위험 자산이라는 이름으로 거래됩니다. 그러나 내부를 들여다보면 이 시스템은 이미 구조적 피로 상태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출발점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였습니다. 2008년은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건은 중개금융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지를 전 세계에 각인시켰습니다. 은행, 투자은행, 신용평가사, 자산운용사라는 중간 단계들은 전문성을 명분으로 막대한 수수료와 보상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터지자 그 전문성은 사라졌고 손실은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졌습니다. 이때 시장은 처음으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실패해도 책임지지 않는다. 문제는 그 이후에도 구조가 바뀌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위기 이후 금융규제는 강화되었지만 자산의 흐름 자체는 여전히 중앙 집중적이고 불투명합니다. 즉 개인 투자자는 자신이 무엇에 투자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고 거대 금융기관은 여전히 복잡한 상품을 통해 위험을 분산시킨다는 명목으로 감춥니다. 이는 금 시장에서도 반복되어 왔습니다. 종이금, 파생금 상품이 실제 금 보유량을 훨씬 초과하는 구조가 대표적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자본의 비효율적 배분입니다. 현재 주식시장에서 주식 가격은 오르내리지만 그 자금이 기업의 실제 사업으로 직접 유입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기업은 신규 사업을 위해 전환사채나 대출에 의존하고 이는 기존 주주의 이해와 충돌을 낳습니다. 자본은 풍부해 보이지만 정작 필요한 곳에는 도달하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금융의 접근성 또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전 세계에는 여전히 은행 계좌조차 없는 성인이 수억 명에 달합니다.
이들은 금융 시스템 밖에 존재하며 노동의 결과를 자산으로 축적할 기회조차 갖지 못합니다. 기존 금융은 국경과 제도, 신용이라는 장벽을 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닫힌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러한 한계 속에서 시장은 새로운 해법을 모색해 왔습니다. 중간을 줄일 수는 없을까? 자산을 더 잘게 나눌 수는 없을까? 필요할 때 언제든 현금화할 수는 없을까? 이 질문들이 쌓여 만들어진 것이 바로 자산 토큰화라는 발상입니다. 이는 금융을 혁신하겠다는 이상론이 아니라 기존 시스템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지점에서 자연스럽게 등장한 대안입니다. 금이 위기의 순간마다 신뢰의 기준이 되었듯 새로운 금융구조 역시 신뢰를 다시 설계하려는 시도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토큰화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먼저 코인이나 NFT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토큰화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토큰화란 자산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자산의 표현 방식을 바꾸는 일입니다. 금, 주식, 부동산, 채권처럼 실체가 있는 자산을 블록체인 위에 디지털 단위로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이 자산이 누구의 것이며 어떤 권리를 가지는가. 이 정보를 위조 불가능한 장부에 기록하고 언제든 이전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것이 토큰화의 본질입니다. 기존 금융에서는 이 역할을 은행과 중앙기관이 맡아왔지만 블록체인은 이를 기술적으로 대체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지금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기술의 성숙입니다. 초기 블록체인은 느리고 비쌌습니다. 실제 금융을 담기에는 부족했죠. 그러나 지난 10여 년간 수많은 실패와 실험을 거치며 스마트 계약과 확장성 기술이 축적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쓸모없어 보였던 프로젝트들조차 결국은 토큰화를 위한 기반 기술로 남았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자산 구조의 변화입니다. 오늘날의 자산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실물과 디지털의 경계가 흐려지고 하나의 자산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도 다양해졌습니다. 기존의 금융 시스템은 이런 복잡성을 담아내기 어렵습니다. 반면 토큰화는 자산을 기능 단위로 분해하고 재조합할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은 금과 같은 실물, 자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제도의 방향 전환입니다. 그동안 각국 정부는 암호 자산을 경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통제하지 못하는 시장을 막는 대신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는 전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토큰화는 투기적 자산이 아니라 기존 금융을 디지털화하는 도구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변화가 2026년을 전후해 가시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금 투자자의 관점에서 보면 토큰화는 결코 낯선 개념이 아닙니다. 금은 이미 수천 년 동안 가치 저장의 토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금화, 금증서, 금 ETF까지 형태만 바뀌었을 뿐 본질은 동일했습니다. 토큰화는 이 흐름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중앙의 신뢰가 아니라 기술적 신뢰 위에 올라간다는 점이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토큰화가 이상적인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시장은 준비되어 있고 기술은 작동하며 제도는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 구조 위에서 어떤 자산이 먼저 움직일 것인가? 자산 토큰화는 막연한 기술 개념이 아닙니다. 이 구조가 기존 금융과 결정적으로 다른 이유는 명확한 네 가지 작동 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네 가지가 결합될 때 비로소 돈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 번째는 직접성입니다. 기존 금융에서는 자금을 가진 사람과 필요한 사람 사이에 항상 중개자가 존재했습니다. 은행, 증권사, 운용사, 평가기관이 그 역할을 맡았죠. 그러나 토큰화는 이 중간 단계를 최소화합니다. 투자자는 자산의 실체를 직접 확인하고 스마트 계약을 통해 바로 연결됩니다. 이는 수수료 절감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의 구조를 명확히 하는 변화입니다. 누가 결정했고 누가 위험을 감수했는지가 분명해집니다. 두 번째는 개별화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묶음 상품에 익숙했습니다. 한 기업에 투자하면 그 기업의 모든 사업을 함께 떠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토큰화된 자산에서는 다릅니다. 특정 공장, 특정 생산 라인, 특정 프로젝트 단위로 자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 쌓이는 자본을 훨씬 정밀하게 배치할 수 있게 만들고 기업 역시 불필요한 이해 충돌 없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합니다. 세 번째는 분할 가능성입니다. 금이나 부동산처럼 가치가 크고 무거운 자산은 거래의 문턱이 높았습니다. 토큰화는 이 자산들을 잘게 나눕니다. 한 채의 아파트, 한 덩어리의 금이 아니라 그 가치의 일부를 소유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투자 접근성을 높이는 차원을 넘어 잠들어 있던 자산을 유동자산으로 전환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상시 유동성입니다. 기존 금융에서는 자산을 팔기 위해 기다려야 했습니다. 거래 시간, 시장 상황, 승인 절차가 필요했죠. 그러나 토큰화된 자산은 언제든 거래될 수 있는 구조를 지향합니다. 자산이 생성되고 가치가 변화하는 과정과 금융거래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이는 돈이 멈춰 있는 상태를 최소화하고 자본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이 네 가지 구조를 종합하면 하나의 그림이 그려집니다. 자산은 더 이상 특정 국가나 제도에 묶여 있지 않고 더 이상 일부 사람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언제든 필요한 만큼만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는 것입니다. 금 투자자의 시선에서 보면 이 변화는 결코 위협이 아닙니다. 오히려 금이 왜 오랫동안 신뢰받아 왔는지를 다시 증명하는 환경입니다. 복잡해질수록 기준이 필요해지기 때문입니다. 토큰화는 자산의 형태를 바꾸지만 가치의 기준까지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 기준을 지켜온 자산이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모든 자산이 한꺼번에 토큰화되지는 않습니다. 금융의 역사에서 늘 그랬듯이 가장 표준화되어 있고 가치 산정이 명확한 자산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움직일 자산은 채권과 주식입니다. 이들은 이미 법적 구조와 현금 흐름이 명확하고 거래 기록도 투명합니다. 토큰화가 도입되면 주식은 더 이상 특정 국가의 증권 계좌에 묶이지 않습니다. 웹 기반 지갑에서 직접 보유하고 이전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이는 단순한 편의성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시장의 국경을 사실상 무의미하게 만드는 변화입니다. 그 다음은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은 크고 무거운 자산이지만 동시에 가장 토큰화에 적합한 자산이기도 합니다. 위치, 면적, 용도, 임대 수익 등 모든 요소가 데이터로 정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토큰화된 부동산은 한 채를 사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자산의 어느 부분에 참여하느냐의 문제로 바뀝니다. 이는 특정 지역의 과열을 완화하고 투자와 거주의 개념을 분리할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점이 발생합니다. 부동산과 주식이 토큰화되면 자산의 흐름은 더 이상 국내에 머물지 않습니다. 한국의 자본은 해외 우량 자산으로, 해외 자본은 한국의 핵심 자산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하게 됩니다. 이를 막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기술은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 등장하는 것이 비정형 자산입니다. 예술작품, 지식재산권, 콘텐츠 수익, 심지어 미래의 노동소득까지도 토큰화의 대상이 됩니다. 이는 단순한 투자 상품이 아니라 가능성에 대한 선투자 구조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가치가 전 세계 자본과 연결되는 방식입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낍니다. 사람도 자산이 되는가? 그러나 이미 우리는 그런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프로스포츠 선수, 연예인, 크리에이터의 가치는 시장에서 끊임없이 평가되고 거래됩니다. 토큰화는 이 과정을 비공식적인 기대가 아니라 명확한 계약 구조로 옮겨놓는 작업일 뿐입니다. 금 투자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 흐름은 명확한 신호를 줍니다. 자산의 종류가 늘어날수록 자산 간 비교와 기준이 필요해집니다. 디지털로 쪼개지고 빠르게 이동하는 자산의 세계에서 가치의 기준점이 되는 자산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역사적으로 그 역할을 해온 것이 바로 금이었습니다. 토큰화는 자산을 분산시키지만 동시에 신뢰를 다시 집중시킵니다. 그리고 그 신뢰가 어디로 향할지는 이미 여러 번 증명되어 왔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은
여전히 크립토 시장의 중심을 비트코인으로 생각합니다. 디지털 금이라는 서사, 희소성, 가장 오래된 역사. 이 모든 요소는 비트코인을 강력한 자산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자산 토큰화라는 구조적 변화의 중심에는 비트코인이 서기 어렵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비트코인은 저장에는 탁월하지만 작동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은 설계 철학 자체가 단순합니다. 보내고 받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는 금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금 역시 가치 저장에는 뛰어나지만 복잡한 계약이나 조건부 거래를 수행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금은 언제나 금융 시스템의 바깥 기준으로 존재해 왔습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 위치에 있습니다. 반면 토큰화의 핵심은 복잡한 조건을 자동으로 실행하는 능력입니다. 자산의 소유권 이전, 수익 배분, 시간에 따른 지급, 특정 조건 충족 시의 거래 정지. 이러한 기능은 사람이 아니라 코드로 집행되어야 합니다. 이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스마트 계약이며 우리 영역에서 가장 앞서 있는 플랫폼이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은 단순한 코인이 아닙니다. 이더리움은 금융 인프라입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 파생상품, 스테이블 코인까지 이 모든 것이 올라가서 작동할 수 있는 범용 플랫폼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실패와 거품, 과도한 실험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생태계는 축적되었습니다. 실패한 프로젝트들조차 기술적 토대가 되어 남았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과의 관계입니다. 토큰화된 자산이 실제 경제와 연결되기 위해서는 가치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 기준으로 가장 현실적인 것은 여전히 달러입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대부분이 이더리움 기반에서 발행되고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이더리움이 이미 사실상의 금융 표준 레이어로 자리 잡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최근 눈여겨볼 변화도 있습니다. 과거 비트코인 강세론자였던 글로벌 자산가와 투자자들이 점차 이더리움 쪽으로 시선을 옮기고 있습니다. 이는 투기적 선택이 아니라 구조를 읽은 결과에 가깝습니다. 토큰화가 본격화될수록 단순 저장 자산보다 작동하는 인프라의 가치가 부각되기 때문입니다. 금 투자자의 관점에서 이 흐름은 매우 익숙합니다. 금이 화폐 시스템의 중심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여전히 기준 자산으로 기능해 왔듯이 비트코인 역시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역할이 분리될 뿐입니다. 금과 비트코인은 기준 자산, 이더리움은 거래와 구조의 엔진. 이 분업 구조가 형성되는 시점이 바로 2026년을 전후한 시기입니다. 시장은 이미 이 방향을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변화를 자산 가격이 아니라 자산의 역할 변화로 읽고 있는가입니다. 2026년을 전후로 전개될 변화는 단순히 새로운 투자 기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돈을 바라보는 사고방식 자체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자산이 토큰화되고 국경이 희미해지며 금융 접근성이 급격히 확대되는 환경에서 가장 큰 위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기준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개인 투자자에게 가장 중요한 준비는 속도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구조를 접하면 먼저 무엇을 사야 하나를 묻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너무 늦은 질문입니다. 먼저 해야 할 것은 이해의 정렬입니다. 자산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이동하며 어디서 신뢰가 발생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투자는 결국 추종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점에서 금의 역할은 다시 분명해집니다. 토큰화된 자산이 늘어날수록 자산 간 비교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수많은 디지털 표현과 계약 구조 속에서 가치의 기준점이 필요해집니다. 금은 여전히 그 역할을 수행합니다. 금은 시스템 안에서 작동하지 않지만 시스템이 흔들릴 때마다 기준으로 기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토큰화 시대의 금은 대체 자산이 아니라 기준 자산입니다. 국가의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많지 않습니다. 토큰화를 막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기술은 국경을 우회하고 자본은 가장 효율적인 구조를 향해 이동합니다.
한 나라가 이를 제도적으로 억제할수록 그 나라의 자산은 외부 플랫폼에서 거래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통제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차단이 아니라 흡수와 관리입니다. 특히 한국처럼 글로벌 자산과 인재, 기술이 밀집된 국가일수록 이 문제는 더욱 중요합니다. 자산을 국내에 묶어두려는 발상은 이미 디지털 전환에서 실패한 여러 산업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히려 토큰화 구조를 이해하고 국내 자산이 글로벌 시장에서 정당한 가치로 거래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이 변화는 불편함을 동반합니다. 사기와 실패, 과도한 기대도 함께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구조적 전환은 그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인터넷, 모바일, 그리고 지금의 인공지능까지 초기에는 늘 혼란이 있었지만 결국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았습니다. 토큰화 역시 같은 경로를 따를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은 선택의 시기입니다. 과거의 금융 질서가 안전하다고 믿고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다가오는 구조를 이해하고 준비할 것인가? 금 투자자라면 특히 이 질문을 피할 수 없습니다. 기준을 가진 자산을 들고 변화를 읽는 눈을 갖는 것. 이것이 토큰화 시대를 통과하는 가장 현실적인 전략입니다.